이 공식 이름에서 다 나왔죠. 몇 컴마 몇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그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직선,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으면 직선이 여기 있다 이랬을 때 이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이제 혜연이는 왜 가방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 하나 먹고 꺼내야 돼. 자,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려서 연습을 약간 하셔야 되는데 공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점의 좌표를 x1, y1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a, b는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네? 이 a, b는 어디서 나온 애들이야? 직선.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네.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분자가 일단 절대값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결국 뭐 한 걸까요? 뭐 한 것 같아? 뭘 뭐예요? 요 직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식이. 그렇네요.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원. x1이 들어갔고 y 자리에 y1이 들어갔죠? x1, y1이 뭐였는데? 점이었죠, 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그 점. 그 점의 좌표를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서 나온 식이 요 식입니다. 그죠? 영재 너무 키가 커?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게 요겁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요걸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1이라는 점과 여기 있죠? 2,1이라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거리 d는 자 루트 하고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3, 9, 그죠? 3의 제곱과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15. 9 더하기 16 이렇게 써야 되고요. 분자에는 절대값부터 씌워주시고 이 점의 좌표를 뭐 하라고? 6,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x자리 2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6,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4,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분모가 얼마니? 6, 5분의 분자도 1. 5 이렇게 돼가지고 거리는 1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연습 좀 해볼게요.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284쪽에 요거 346번에 4번 요거 하고요. 그 밑에 347번도 4번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보는데 우리가 방금 말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공식을 사용하기가 편하죠. 네. 근데 지금 4번은 이렇게 써 있지. 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항. y를 넘겨가지고 요렇게 만들고 스타트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만들고, 그치? 맞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와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풀어보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 정리해주시고 원점이니까 0,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 두 문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마치 무슨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딱 보면 바로 탁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거리 d를 구한다. 루트 자, 여기서 갖고 오는 거잖아.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개수 가져오는 거니까 9 더하기 1분의 절대값 해놓고 점의 좌표를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6 더하기 6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자, 이거 절대값 10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물론 유리화를 시킬 때 여기다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하지. 근데 루트 10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10이라는 숫자가 요거 아닌가요? 요거? 네. 그럼 그냥 기초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아무튼 뭐 유리화를 시키는 과정을 좀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지워가지고 그냥 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게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347번에 4번. 얘는 먼저 요 직선을 정리를 조금 해주면은 2x 0은으로 쓸게요. 0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고요. 요거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니까 자 루트 하고 요거 가져오면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 너무 쉬워요. 네. 이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그치, 상수항에 해당되는 요것만 남죠. 그쵸?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네. 요거를 유리화 시켜주시면 5분의 4 루트 5 요게 답이 되죠.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단원에서 나오는 한 가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였잖아. 근데 여기다가 요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선이 요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요거랑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어. 여러분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요게 거리겠죠? 요게 거리일 텐데 이 거리를 물어봤을 때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방금 배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저요. 음. 기울기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사실 직선이라는 게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닌가?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요. 좌표만 아무 점이나 좌표를 하나 딱 캐치한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니겠어? 맞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4번을 풀어본다면 네. 자, 요 식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그냥 하나 딱 고르시면 됩니다. 엄청 많죠? 얘를 만족하는 점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왕이면 좀 계산하기 쉬운 점의 좌표를 찾으면 좋겠지. 1,1. 네, 1,1도 좋고요. 또는 0,0은 안 지나가잖아. 0, 그렇네요. 아 돼요.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0. 그쵸,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뭐 이런 점. 아니면 아까 윤지가 말한 것처럼 뭐 1,1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냥 이 직선, 요 식을 만족하는 x, y를 한 쌍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여기까지의 요렇게 해가지고 요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 거리가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얘네 둘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그 공식으로 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전준영 씨 한번 해볼까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거리를 D라고 하면 준영아 루트 뭐라고 할까? 구요? 9가 왜 나오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하고 2x 빼기 4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4 더하기 0이요? 아니 이거랑 그래 얘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 한 다음에 어떻게 하랬지? 그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0 마이너스 3이죠? 맞니? 자 그럼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2루트 5 2루트 5 분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긴 한데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5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뭐 해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유리화 시킬 때 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자?
루트 루트 5의 제곱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은 요거 제곱 이렇게 날리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답은 뭐다? 2분의 루트 5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고요. 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에는 거리라는 개념이 있을까? 있긴 하죠. 있긴 해요. 아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 두 개를 놓고서 네.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어딜 구할 거야? 북구예요. 구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 둘이 만났는데 거리가 뭐 어디 거리가 뭐야? 그렇지?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그 개념은요.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개념인 거야. 그렇지?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에는 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선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평행할 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진짜 문제를 보겠습니다. 285쪽으로 가서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뭐 그냥 계산 문제네. 민영아, 얘를 어떻게 할까? 불러주세요. 4 곱한다며. 4y는 3x 플러스 뭐라고? 2k.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누구를 넘길까? 그렇지. 그럼 0은 3x 더하기 4y 아니 3x 빼기 4y 더하기 2k 요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고 요 직선과 2,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대로 이제 방금 했던 공식 쓰면 되겠네. 그죠? 명제해봐. 거리는 그쵸? 그럼 5분의라고 쓰면 되겠죠? 5분의 절대값 6 빼기 12 더하기 2k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이 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5 곱해줄 거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2k-6이죠. 요게 얼마랑 같아? 10하고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절대값 2k-6이 10하고 같다. 그러면 그 여기 어떻게 풀 거예요, 이제? 혜원아, 절대값 x가 3이다. x가 뭐예요? 풀마.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2k-6이 얼마다? 풀마. 10. 그렇죠. 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10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던 요 친구가 진짜 10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0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2로 먼저 나눠버릴까요? 2로 나눠버려. k-3은 풀마 5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3을 넘길 거 아니야. 그지? 3을 넘겨주면 k값이 두 개 나오겠네. 첫 번째 k값은 얼마일까요? 8. 두 번째 k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k값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얼마? 6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만 보면은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쉽지. 너무 좋지. 근데 미리 말하자면 이 단원이 쉽진 않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조금 이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요 페이지에 요 285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봐봐요. 351번 봐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승원아,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난다. 당연히 만나죠. 교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나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네. 어떻게 표현했더라? 뭐를 집어넣었죠? 0. 0이요? 루트 절대값.
요거 기억 안 나요, 요거? x-y 플러스 1 더하기 k괄호 x-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였지? 이게 이렇게 쓰면 뭐였죠? 그거. 그 점을 대입하고 K 값을 구해요. 아니 일단 여러분 이렇게 쓰면요, 요 식이 뭘 뜻하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죠, 얘가. 네. 그쵸?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일단 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직선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식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를 시키면요, 일단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k 플러스 1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y에 대해 정리하면 마이너스로 묶고 2k 플러스 1y인가? 맞나요? 그 다음에 상수항 자리가 얼마죠? 플러스 3k 플러스 1. 자, 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0,0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오늘 배운 공식 이제 나와야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분모가 뭘까요? 요곳에 제곱 더하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다행히 분자는 그래도 좀 간단해. 분자는 0,0이 여기 들어가니까 뭐만 남아요? 3K 플러스. 그쵸? 앞에 x 부분, y 부분 다 날아가고 요 끝에 것만 남으니까 3k 플러스 1이 남을 겁니다. 요게 이제 거리를 구하는 식인데 그 거리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놈을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요쪽으로 보낼게요. 양변에 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좌변은 3k 플러스 1만 있고요. 요거의 절대값만 있고요. 우변은 루트하고, 자,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전개시켜서 더했다고 생각해봐. 몇 k 제곱이 될까? 5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6K. 6k죠. 플러스 6k. 상수항은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아, 근데 이거 되게 보기 불편하죠? 네. 절대값만 있어도 꼴보기 싫은데 루트도 있어. 맞아요. 절대값도 처리하고 루트도 처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변을 제곱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여러분, 절대값도요, 제곱을 시키는 순간 절대값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쵸?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요놈의 제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좌변은 뭐냐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5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2입니다. 그럼 넘어오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k 값이 얼마 또는 얼마 나올까? 풀마 4분의 1. 네? 2분의 1. 2분의 1이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이렇게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k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답으로 몇 개의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야? 2개를 쓰면 되는 거죠. 2개. 그치?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여기 여기다 넣을까? 자, 요 모양에다가 먼저 k 자리 얼마 넣어볼까? k의 2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k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앞에 게 2분의 3x죠.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y인가? 그죠? 그리고 끝에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얼마요? 2분의 5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답으로 쓰기에는 너무 지저분하죠? 어떻게 할까요?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면 여기가 3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 3.
5. 네, 요런 식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로 k 자리에 이제 얼마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 근데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약간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 뭐요? 여기가 없어져요. 사라지네요. 그쵸? 여기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지고, 자, 여기 맨 앞에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x가 되고요. 자, y항은 사라졌고요. 상수항 부분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은 0입니다. 그럼 얘도 보기 좋게 어떻게 할까? 2를 곱해요. 2 곱하면 x 빼기 1 되죠? 더 보기 좋게 1을 넘겨.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만족하는 직선은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의 식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음? 다른 걸로도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풀면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점의 교점을 찾아버릴 수도 있죠. 교점을 찾는다는 게 결국 뭘 찾는 거야? 해를 찾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교점을 찾는다는 건 해를 찾는다는 거니까 요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교점이 나오겠죠? 풀어버리면 교점이 뭐가 나올까? 1,2가 나와요.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1,2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1,2를 지나는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직선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 1인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되냐면 여기가 지금 1,2니까 1,2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기억나죠? 이거 어떻게 해? 왜 승원이 없어? y는 m괄호 x 빼기 1 플러스 2 요거 기억나나? 네. 그쵸? 요게 1,2를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 라고 놓고 풀 수도 있겠죠. 훨씬 더 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을 비추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풀면요 m 값이 1개 나와요. 답은 2개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m 값이 1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찾은 답을 봐봐. 얘는요, 얘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죠. y는으로 정리하면은 뭐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뭐 y절편이 4분의 5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얘는요, 이거는 이 모양으로 표현이 될까요? x는 1이라는 직선이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는 직선이야? x는 1. 그려줘요? 그래프는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지? 그럼 점이야? x는 1이라는 것은 점을 말하나요? 1을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x는 1이다. 여기 1,0을 지나면서 세로로 쭉 이게 x는 1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요, 이런 형태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려면은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잖아. m이라는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있을까요?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를 굳이 말하자면 무한대죠. x값은 하나도 안 커졌는데 y만큼 혼자 계속 커지니까. 그치?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지 않는 유일한 녀석인데 하필 그 녀석이 답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면요, m값이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근데 도형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여기 거리가 지금 1이죠. 이거가 1이죠, 그렇죠? 거리가 1이 되는 직선 중에 하나로 x는 1이 있는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는 못 찾아. 그치?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네요.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어. 그러면 하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 하영아, 이 직선이 지나가는 여러 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하영이가 땡기는 점의 좌표를 하나만 얘기해 줄래요? 없지 않아요? 응? 정하영인 줄 알았어. 아, 모르는 사이야?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찾았냐, 하영아? 예를 들면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봐요. x자리에 얼마 넣어볼까? 아무 숫자나 얘기해봐. 그래, x에 0을 넣어봐. x에 일단 아무 숫자나 갖다 집어넣고 그거를 만족하는 y를 그냥 찾으면 돼요. x에 0을 넣으면 y가 얼마여야 될까? 그렇죠. 그럼 0,5가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인 거죠. 맞니? 그럼 나는 x에다 1 넣어보고 싶어요. 그럼 1 넣고서 y 찾으면 되지, 그치? 아무튼 자,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을 하나 찾은 다음에 그 점과 그 다음 직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맞죠? 자, 예진이가 해볼까? 거리 D는 뭘까? 그죠? 그럼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맞아요. 그것이 는 2루트 5랑 같은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이 나왔고요. 자, 승우야,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싶나요? 루트 5를 곱할게요. 그럼 이쪽이 얼마가 돼? 10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k-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그 얘기는 k-5가 얼마란 얘기? 풀마 10이란 얘기. 그러면 k 값은 얼마란 얘기? 1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거나. 그쵸?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어려워, 쉬워? 쉽죠? 그죠?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쉬운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3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은 딱 하나야. A, B 두 개를 찾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A의 값은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니? 얼마? 왜 사지? 문제에서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의 개념이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평행하단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얘네들이 평행하다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되겠고, 얘네들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A는 4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B 값만 한번 찾아봐, 얘들아. B 값. 네? 현생을 살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할게요. A가 4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고르면 되는데, 뭐 분수가 좀 나와도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x에 그냥 0 집어넣어. x에 0 집어넣으면 y가 얼마면 될까? 4분의 5면 되죠. 그죠? 4분의 5. 그래서 요 점과 이 두 번째 있는 직선은 a가 4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4y 플러스 b.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쵸? 요 거리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d를 공식으로 구해보면 5분의 자, 절대값에 0 들어갔고 4분의 5 들어갔으면 5 플러스 b죠. 얘가 지금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b 플러스 5가 15가 됐기 때문에 b 플러스 5는 풀마 15 5 넘겨주면은 b는 10 또는 마이너스 20인데 문제에서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a는 4고. 그죠?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아, 287쪽이 이제 할 얘기가 많아, 얘들아. 자, 287쪽에 필수예제 6번에 보면 이 한 문제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제.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그냥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네.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요 삼각형에 뭐 세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2,5 그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3,2 그리고 여기가 1, 마이너스 4인데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야. 쉬운데요. 쉬워 보이죠? 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높이, 높이 필요하죠. 높이.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필요하죠. 근데 그 높이랑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A에서부터 이쪽으로 요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네. 요것을 높이로 보겠다. 네. 요거를 높이로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자동으로 밑변은 뭐가 돼요? BC요. 뭐냐?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됩니다. 아니 밑변이 됩니다. 그쵸? 예. 밑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차근차근 구해볼 건데 네. 일단 밑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죠. 좋아요.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높이. 그거 저 A랑 BC랑 평행하다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되잖아요. 시끄럽고요. 진짜? A는 점이잖아. BC는 뭐야? 선이요. BC는 선분이고 그걸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직선. 직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이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요 한 문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쭉 복습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밑변에 해당되는 BC의 길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점이랑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이거 가장 처음에 배운 거죠? 진짜 쉬워. 그지? 자, X 좌표 길이 얼마 차이 나요? 2 땡. 마이너스 4 4 차이 나죠. 4. X 좌표 길이의 차이가 4. 그 다음에 Y 좌표 길이 얼마 차이 나요? 6 차이 나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하랬어? 6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면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였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루트 50이니까 2 루트 13이죠. 그쵸? 이것이 이 삼각형의 뭐야? 밑변입니다. 얘가 밑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직선이 필요해요. 직선. 직선 BC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근데 혜원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몇 차 함수죠?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 함수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2차 2차지. 1차 함수, 1차 함수. 어? 진짜 대박. 아니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뭐라 그래요? 1차요. 1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이걸 넘겨가지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뭐라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란 곧 1차 함수랑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건 B점과 C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1차 함수하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는 게 1차 함수 아닌가? 네. 그러면 그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M 얘가 누구죠?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기울기입니다. 네. 근데 기울기라는 것도 점의 좌표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맞죠. 그치? 기울기의 원래 뜻이 뭐야? X의 증가량분의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X 좌표끼리 어떻게 해주고요? 왜요? 빼주죠. 뒤에 거의 X 좌표에서 앞에 거의 X 좌표 빼주죠.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자 분자에서는 뒤에 거의 Y 좌표에서 앞에 거의 Y 좌표를 빼주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뭐예요 이거? 2분의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요러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네. 그걸 한 줄로 촥 쓸 수 있죠. 네. 그죠? 자, y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 써주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 플러스 2. 자,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이제 직선 BC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찾은 이유는 승우야, 이 식을 찾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 직선 BC라는 직선을 찾은 이유는 결국 뭘 구하려는 거였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걸 높이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는 거잖아요. 근데 직선이 이렇게 써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모양을 좀 바꿔줍시다.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바꿀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얼마만 곱해도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2만 곱해도 돼요. 2. 그럼 2y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남아있잖아.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할까? 2요. 분배 법칙해. 그럼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9죠. 네.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2도 있죠. 아, 여기 요거도 2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요 놈을 더 예쁘게, 자, 이쪽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그 뭘 맨 앞에 쓸까? 3x 3x 더하기 2y 2y 더하기 5 플러스 5는 0이다. 요렇게 써놔야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지. 자, 그럼 민영아, 이제 우리는 요 놈이랑 어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안 듣고 있었구만. 승원아, 알아요. 뭔데? 2,5 맞아요, 그쵸? 요게 BC였으니까 요 놈과 2,5 사이의 거리가 궁금했죠? 그쵸? 여기다 2,5 써놓고, 자, 얘네 둘 사이 거리 구할게요. 민영이 해봐. D는 9 더하기 4 루트 빼먹으면 안 되고, 루트 9 더하기 4분의 절대값 6 더하기 10 어, 더하기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5 13분의 루트 13분의 21 21.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싶었던 이 삼각형의 뭐다? 높이다. 그쵸? 높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나왔네요. 밑변 나왔고 높이 나왔죠. 두 개 가지고 이제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지? 자, 하영아 구해보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할 거니까 밑변이 뭐였어, 하영아? 그치? 그거 곱하기 오케이.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맞아요. 요렇게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다. 딱 좋죠. 지금 루트 13 싹 지워지고 2분의 1 싹 지워지니까 답은 뭐예요? 21입니다.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요걸 이제 정석으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이 어때요? 이제요. 이제요? 네. 이 방법만 알고 넘어갈까요? 네. 니요? 요거 혹시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네. 요 방법 말고 혹시 다른 공식 하나 야맹. 야매라고 하긴 좀 그렇든 요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요. 이거는 이거 파푸스. 아니고요. 이런 거 들어봤나? 피타? 네. 신발끈.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저 들어왔어요. 들어봤죠? 이거 뭐예요? 민서 들어봤어요? 저 책 읽는 데도 읽었어요. 아, 책에 나와요? 하영이 들어봤어요? 안 들었어요? 선생님 그거잖아요. 신발 공시이냐 그 똥침. 똥침 공시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약간 좀 필터링을 거쳐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거 뻑큐가 원래 똥침 그거에서 이거. 야, 뻑큐라니 수업 시간에 신발끈 공식 또는 뭐 사선식 이렇게 말합니다. 사선식. 아닌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자, 이 식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식은 아닌데 아름아름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요. 네.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좌표평면에서 점의 좌표를 땅땅땅땅 알려주고 그 점들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네. 뭐 삼각형 아니라 사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좀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신발끈 공식이에요. 뭐 문자를 가지고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요 문제에 적용한 것만 보여줄게요. 일단 내가 그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점들의 좌표를 쭉 쓰세요. 자, 이렇게 좌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배열하냐면 자, 이렇게 배열합니다. 2분의 1 앞에 붙여주시고 절대값 크게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이 점들의 좌표를 이제 세로로 쓰는 거예요. 세로로 쓰는데 2,5니까 맨 앞에 2, 5 이렇게 세로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니까 마3, 2 쓰시고 그 다음에 1, 마4니까 이렇게 쓰시고 중요한 거는 맨 첫 번째 좌표 있잖아요. 그거를 끝에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사각형이면은 A 좌표, B 좌표, C 좌표, D 좌표, 마지막에 다시 한번 A 좌표. 이렇게 맨 첫 번째 쓴 거를 끝에다 한번 다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하시고 반대로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해 가지고 이것들의 합을 뺀 다음에 절대값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 모양 때문에 그런 뭐 신발끈 공식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 그거 같잖아. 이렇게 신발에 끈 묶어 놓은 거 같잖아. 그 모양이라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고 혹은 사선식이라도 부르는데 자, 2분의 1 한 다음에요. 절대값 하고요. 자, 빨간 애들끼리 곱한 거 써볼게요. 빨간 애들끼리 곱한 거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5. 자, 요게 빨간 애들끼리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끼리 곱한 거 초록색끼리 마이너스 15,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요게 초록색끼리 곱한 거야. 그러면 그 두 개를 빼고 절대값 하시면 끝입니다. 요거 얼마예요? 21.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1.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은 둘이 더하면 42죠. 42. 그럼 절대값 씌워봤자 42잖아. 그러면 거기다 앞에 2분의 1 붙어있으니까 얼마야? 21.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구한 답이랑 어때요? 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쵸? 네. 근데 이거 서술형으로 서술형에 쓰면 안 되죠.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맨 처음에 풀어준 풀이대로 쓰셔야 되고 이제 그냥 도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혹시 문제에서 그 학교 시험에서 사각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각형?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직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각형. 아, 요런 거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아요. 삼각형을 2번 구해야 되거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삼각형 하나 찾는데 한참 풀었잖아요. 그 2번 해야 돼. 그럼 근데 그럴 때 사선식이 있으면 그럼 그냥 좌표들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4개의 좌표를 그냥 돌리면 돼요. 그럴 때 쓰면 좋다. 그래서 다들 알고 쓰는 공식이니까 니네도 남들 다 아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알려줬고요. 근데요, 저거요. 네. 저 높이 밑변 그 가운데 중점을 5라고 하면은요. 저거 뭐지? 아니에요. 네, 넘어갈게요. 2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는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각의 이등분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각의 이등분선 왜 나올까요? 우리한테 요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자, 요 각을 반으로 쪼개는, 그러니까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는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각을 이 각을 자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자, 요 점에서부터 요 파란 직선들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여기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쵸? 여기 거리는 무조건 어떨까? 같아요. 무조건 같겠죠? 이거 왜 무조건 같을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이 단원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빨간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 빨간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잡아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x, y라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늘 어떻다?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재 이해했니? 봐봐. 각의 이등분선을 지금 그으면 이 빨간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럼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서 그 점에서부터 문제에서 말한 요 두 직선, 요 직선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는 무조건 어떻다? 여기서 요렇게 그은 거랑 여기서 요렇게 그은 거는 길이가 어떨까요? 같은 거예요. 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늘. 그지? 그래서 이 빨간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잡으면 그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그 점에서부터 요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는 늘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 요 x, y라는 점과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d1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오늘 배운 공식으로 요거는 요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요거 분의 절대값. 자,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았기 때문에 x, 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요렇게 쓰면은 요게 바로 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이 파란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마찬가지로 얘랑 두 번째 직선도 써볼게요. 그거를 D2라고 한다면 자, 얘도요.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그대로 쓰면 되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우리는 D1과 D2가 어떻다라고 하면 돼?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둘이 같다.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D1, D2가 똑같아요 라고 놓으면 어차피 분모에 있던 루트 5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절대값 2x-y-1하고 절대값 x 더하기 2y-1하고 얘네들이 똑같아요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식을 어떻게 풀어요? 누가 나를 되게 이렇게 찾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자, 어떻게 풀까요? 그냥 그거예요. 아니 뭐지? 그 플러스 빼는 거 있잖아. 더하기 빼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 생각을 먼저 해봐요.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똑같아요. 이런 무슨 뜻일까? X, Y는 같다. 그 뜻일까? 혈마 X랑 혈마 Y랑 같다. 그거는 아, 두 개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그럼 꼭 다를까? 같죠. x 좌표랑 y 좌표.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똑같아요라고 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랑 y가 진짜로 그냥 둘이 똑같을 수도 있죠. 그죠? x랑 y가 그냥 똑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같으면 되는 거니까 둘이 뭐가 다를 수도 있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x랑 y가 진짜 똑같거나 아니면 두 번째 x랑 y가 부호만 반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적용해 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 요쪽에 있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얘가 진짜 똑같을 수도 있죠. 진짜 그냥 둘이 2x-y-1이랑 x 플러스 2y-1이 진짜 그냥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자 2x-y-1이랑 요 안에 있는 것이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의 부호를 거꾸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지.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몇 개일까? 두 개. 두 개 나오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y는 0이다. 요런 직선 하나 나오죠.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요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이걸 요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그림에 파란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90도보다 더 큰 여기도 있죠.
이것도 이 파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아닌가? 네. 그러면 그 각을 2등분하는 직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요 각을 반으로 쪼개는 뭐 요렇게 생긴 요 직선까지도 우리가 답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응? 파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죠? 이렇게 빨간에 초록색. 누가 빨간색이고 누가 초록색인지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각의 이등분선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290쪽까지예요. 290쪽까지고 그 다음에 RPM 숙제는 그 단원 끝까지인데 끝이 어디였더라? 153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잘 풀어보시고 내가 지금 풀이를 못 올려주고 있는데 비상 상황이라 그래. 애기들이 입원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는 열심히 올려줄 테니까 그 전까지 풀 수 있는 문제들 좀 쫙 풀어놓고 안 되는 것도 다음 주에 풀이를 또 보고 풀어보세요.